스타벅스 리저브, 스타벅스 뭐 익스체인지, 스타벅스 익스프레스 뭐 이런 거 붙여서 만들라는 게 아니고 이게 사실 비정상적인 점인 거야. 내가 전국 통일을 하겠어? 커피에선 그게 안 돼. 그거를 이겨내야 돼. 그 불안을 이겨내야 돼. 우리 벅스도 아직도 우등생 최우수 장학생이에요. 스타벅스 회생바가는 스타벅스 코리아는 위기인가? 그리고 신세계에 인수되고 나서 잘 못하고 있는가? 제 생각은 노. 왜냐면 스타벅스 글로벌은 더 못하고 있기 때문에 스타벅스 코리아는 이 정도면은 선박갖고 있는 거다. 한국의 스타벅스는 숫자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위기였어. 예, 영업이익률 완전히 박살이 났다가 최근에 다시 좀 회복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타벅스 위기설이 계속 사람들한테 회자가 되는 건 고객 경험의 하락인 것 같아. 여전히 충성 팬들도 많고 좋아하시지만 전반적으로 예전만 못하다라는 강박적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 고객 경험을 가지고 스타벅스의 위기를 얘기하는 건 전문가적 입장이라고 보이기 좀 힘든 것 같아요. 스타벅스에 관련된 댓글을 보니까는 스타벅스가 맛이 예전과 같지 않다, 맛이 없어졌다. 저는 이제 이 말에는 동의할 수가 없어요. 스타벅스는 원래 맛이 없었어. 변한 적이 없어. 예전에도 이 맛, 지금도 이 맛. 스타벅스는 맛있는 커피를 만드는 게 목표인 회사가 아니에요. 맛이 없는 커피를 만들지 않는 게 목표인 회사예요. 우리가 가끔은 잊어버리는 사실이 있는데 커피는 농산물이야. 복숭아 똑같은 농장에서 배달 주문해서 한지 직송으로 받아도 맛이 다르잖아. 1년이면은 수십억 잔 이상의 커피를 만들 만한 원두가 전 세계에 공급해야 되는데 이 물류를 처리하면서 동일한 맛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로 이거는 어려운 일이고 이건 스타벅스니까 해낸 거긴 해요. 한 지역에 있는 커피로 이거를 스타벅스의 커피를 유통을 다 할 수 있을까? 특정 지역의 한 농장에서 절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 온갖 지역에서 원두를 소싱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당연히 그때마다 어떻게 했어? 커피 맛이 춤을 추겠지. 원두는 대부분 선물 옵션처럼 거래가 돼. 그때 시장에서 커피가 없으면 어떡해? 그리고 내가 원하는 원두가 없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대부분 일정량의 커피를 특정 지역에서 받기로 미리 거래 약속을 해놓는단 말이야. 근데 이제 거기에서 생산량에 뭐가 온갖 문제가 생겼어. 커피가 갑자기 안 나와. 그러면은 다른 데 옵션 B, 다른 데 옵션 C 온갖 곳에서 원두를 받다 보면은 다 모아놓잖아. 그럼 쓰레기 원두가 돼. 한때 커피 맛으로 엄청 이슈가 많았었던 브랜드가 있는데 엔젤리너스 아마도 아실 거예요. 프리미엄 커피로 스타벅스를 잡겠다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만든 브랜드거든. 오픈하고 나서 몇 년간 원두를 못 잡은 거야. 초반에 이게 세팅에 문제가 엄청나게 생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엔젤리너스의 커피 경험은 완전 춤을 추는 거지. 대형 프랜차이즈에서는 원두를 볶는 로스팅이라던가 이후에 관리하는 방법 이것보다도 이 원두 소싱이 그들의 가장 큰 노하우인 거야. 그 매장 커피 맛이 계속 변하잖아. 그러면은 이 맛의 평균을 내가지고서 만족도를 정하는 게 아니야. 무조건 최저값이야. 내가 10번을 갔는데 그 중에서 한 번이라도 완전 쉑 같은 커피를 내주잖아. 그러면은 여기 커피 진짜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 스타벅스 커피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스타벅스 커피는 다 어디 가나 똑같다 맛이. 이거는 인정할 거란 말이야. 그래서 스타벅스에는 맛의 표준이라는 게 되게 명확하고 이 표준에 따라서 모든 레시피가 전부 다 정해지는 거야. 그리고 이거를 몇십 년째 해오고 있는 거지. 그 동일한 맛을 내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사실 스타벅스는 어떻게 보면 업계에서 존중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업체인 거는 확실해. 예전에 비해서는 이제 다양한 커피의 맛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났고 커피 애호가들이 늘어났고 그러면서 보는 눈이 더 튀었지. 그러면서 스타벅스 커피에 대한 비판이 예전보다 좀 더 강해졌죠. 사실 이게 브랜드 입장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브랜드를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스타벅스 커피가 맛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원래 나의 고객이 아니야. 이 사람이 나의 고객으로 전환될 확률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한 수렴 여부가 1차적으로 걸러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춰서 스타벅스의 다양한 맛이나 아니면 서비스들을 조정하기 시작하잖아. 집토끼가 떠나게 되지. 브랜드의 확장력을 위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들여오는 것까지는 좋지만 일시적으로 스타벅스의 맛은 스타벅스 입장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거야. 매장마다 맛이 다르게 될 거고 지금보다 더 나빠지는 길만 있지 좋아지는 길은 없지 않을까. 근데 스타벅스가 정말 유용할 때가 있어. 커피가 발달하지 않은 나라에 가잖아. 근데 그 나라에 스타벅스가 있잖아. 구세주야. 스타벅스가 나쁜 커피가 아닌 거야. 사실 스타벅스의 위기는 포지션이 애매하게 됐어. 스타벅스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모든 서비스들이
다 그 브랜드 포지션 때문에 생긴 부작용인 거야. 예전에 느껴졌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스타벅스의 분위기가 많이 없어졌죠. 다 왜일까? 스타벅스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기 때문에 재투자가 되지 않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하기가 어려운 거야. 키오스크 도입 때문에 이제 갑론을박이 되게 심한데, 그게 저가 커피숍이지 무슨 그게 스타벅스냐. 그런데 스타벅스가 전국에 매장이 2,000개라고만 치자. 2,000개 카운터에 계산한 사람이 한 명씩 있어. 2,000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6,000명이 필요해. 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로테이션이 돌려면은 한 데스크를 지키기 위해서 3명의 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6,000명이 필요하잖아. 연봉이 3천만 원이라고 치죠. 그럼 얼마예요? 1,800억이죠. 이거를 키오스크로 바꾸기만 해도 영업이익이 생기는 거고, 반대로 말해서 영업이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도 있는 거야. 이 예전만 못다는 평가를 감수만 하면 1,800억이 생기는 거야. 브랜드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결정이거든요. 쉽게 이야기하지 못해. 야, 너 요거 바꾸면 1,800억 생긴다? 라고 하면서 온갖 유혹들이 스타벅스의 경영자들의 귀 속에 이제 천사 악마처럼 이렇게 맴돈단 말이야. 근데 악마 말을 듣지 않고 천사 말을 들으려면 커피 값을 인상해야 돼요. 가격 인상밖에 없어. 스타벅스가 지금 비싼가요? 스타벅스가 이대에 처음 생겼을 때 2,500원에서 시작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학관에서 돈가스가 800원이었어요. 지금 2배가 안 되죠, 아직. 그 당시 가격. 거의 30년이 흘렀는데. 물가연동률만큼만 사실은 커피 가격이 올랐다고 해도 지금 못해도 한 8,000원 정도는 받았을 거예요. 스타벅스 전체 매출이 지금보다 한 50% 60% 늘었을 텐데, 그 정도 비용을 고객을 위해서 대투자하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매장의 좌석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엄청나게 편안한 소파 좌석으로만 전부 다 고를 수 있고. 근데 그건 거야. 인상을 못 한 거야. 안 한 게 아니야. 저가 커피들이 너무 치열하게 공세를 펼치면서 올라오고 있으니까는 이들과의 경쟁에서 싸움이 안 돼. 스타벅스 테이크아웃 한다고 해서 동네 커피숍처럼 30% 할인 안 해주잖아. 고민 엄청나게 많이 했을 걸. 그런데 내부적으로 왜 자꾸 기각됐을까? 이미지를 지켜야 돼. 결국은 30% 더 싼 가격에 팔 수 있는 커피를 자리값을 따로 받는 게 되는 거니까 대략 한 4,500원, 800원 정도 된단 말이야. 여기서 30% 싸게 하면은 3,000원 좀 넘는단 말이야. 어차피 30% 싸게 해도 2,000원짜리 커피랑 비교가 안 돼. 이미 이들과는 경쟁이 안 되는 거야. 되게 힘든 상황인 거지. 처음에 스타벅스 프리미엄 브랜드였잖아.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스타벅스가 매장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야. 점포의 수가 너무 많아. 더 이상 출점할 데가 없다고. 이런 데 스타벅스가 있어. 이런 곳들에 하나씩 띄엄띄엄 이제 스타벅스들이 있거든. 가보면은 손님이 없어. 그래서 스타벅스가 점포당 수익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었을 때가 제가 봤을 때는 1,000개 남짓이었을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진 1,000개와 그 다음에 만들어진 1,000개의 매장당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어떨까?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날 거란 말이야. 얘네가 번 거를 오히려 얘네가 까먹는 거지. 매장들이 많아지면서 매장들끼리 손님을 가지고 경쟁해야 되는 이제 상황이 왔고, 지금같이 불황이 찾아오잖아. 여기서 만든 게 스타벅스가 커피 가격을 한 1,000원 정도 인상하잖아. 중앙으로 갈수록 버틸 거야. 그런데 외부로 갈수록 급격하게 무너질 거야. 임대료 비싸지만은 대신에 사람도 많이 몰리는 그런 장소에 매장을 1,000개를 갖고 있었던 스타벅스와 동네 곳곳에 매장을 갖고 있는 스타벅스는 이제 움직임이 달라진 거야. 너무 둔해졌어. 전략적으로 매장을 운신할 수 있는 폭이 이제는 거의 없어졌어. 스타벅스가 폐점을 또 절대 안 하는 이유가 그 많은 매장 중에서 영업이익을 모두 내기 때문에 폐점을 안 할 것 같아? 그렇지 않아. 폐점을 하나라도 하면 엄청난 뉴스가 될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폐점을 못 한단 말이야. 지역에 출점하는 일반적인 스타벅스 점포들은 아마도 좋은 영업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곳들이 거의 없을 거예요. 저는 점포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점포가 너무 많아지잖아. 그 브랜드가 희소성이 없어져. 회생방안. 회생방안이 뭘까요? 지역 특화 매장을 지금 스타벅스 이미 만들고 있잖아요. 브랜드 자체를 살리고 죽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거예요. 특이한 매장들이 생긴다고 해서 스타벅스에 대한 브랜드의 기본적인 실력이 달라지는 건 아니니까, 스타벅스 회생 방안은 신규 브랜드를 만드는 거야. 모든 소비자를 다 잡고 가겠다라는 전략이 아니라 커피계의 메가 공룡이 되겠다라는 꿈을 버리고 스타벅스 외에 완전히 다른 브랜드, 스타벅스 리저브 뭐 이런 거 붙이지 말고 스타벅스 뭐 익스체인지, 스타벅스 익스프레스 뭐 이런 거 붙여서 만들라는 게 아니고 진짜 아예 다른 브랜드를 지금이라도 만들어야 돼. 근데 스타벅스에서 신규 브랜드를 만들라는 건 결국 스타벅스를 살리는 방안은 아니지 않느냐? 아니지. 스타벅스가 뭐가 되면 돼? 스타벅스 홀딩스가 되면 되는 거야. 우리나라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 다양한 브랜드들이 입점해서 각자의 다른 소비층들을 공략하는 방식으로 갔어야 돼. 대표적인 예를 들어볼게. 지금 메타가 원래는 이름이 페이스북이었잖아. 페이스북이 인스타를 인수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없앨 거라고 생각했어. 경쟁자를 시작해서 지울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똑똑한 선택을 한 거지. 인스타를 더욱더 키웠지. 내게 돼 있는 순간 인스타를 죽일 필요가 없는 거야. 그때 인스타그램을 분석했었을 때 주로 사진이나 예술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스타를 더 많이 하더라. 페이스북과는 사용자의 결이 약간 다른 거야. 자, SNS만 하더라도 내가 페이스북을 하는지 인스타를 하는지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개성을 나타내는 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세상에는 다양한 SNS가 존재하는 거야. 심지어 SNS조차도 그런데 커피는 정말 인류 최대의 기호식품이거든. 그만큼 나라와 민족과 문화에 따라서 그리고 각 개인에 따라서 좋아하는 게 천차만별이야. 근데 이 천차만별인 이 시장을 스타벅스가 이 정도 점유했잖아. 한 브랜드가 한 가지 커피 맛으로 전 세계 커피 시장의 30%를 지배한다? 이미 비현실적인 건데 이 점유율을 40% 50% 전국 통일을 하겠어? 절대로 커피를 한 가지 브랜드와 한 가지 원두로 전 세계를 제패할 수가 없어. 100명이면 100명의 취향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스타벅스 커피는 맛있지만 누군가에게 스타벅스가 너무 맛이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야. 한 브랜드 안에서 모든 걸 담으려고 했을 때 사실은 이 브랜드가 성공할 수가 없는 거야. 자신들이 기호자라는 거를 난 잊어버린 게 아닌가. 커피에선 그게 안 돼. 전국 통일을 근데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 뭐냐면 SNS는 전국 통일이 됐어. 페이스북만 고집해서 다른 SNS를 다 죽이려고 그랬으면 진작에 메타는 망했을 거야. 다양한 SNS를 모두 사서 내 회사 안에 자회사를 거는 이런 방식으로 이걸 운영하게 됐잖아. 그래서 세계 SNS 거의 점유율의 8, 90%를 메타가 차지하게 된 거야. 마찬가지인 거야. 스타벅스가 만약에 전 세계 시장에 정말로 이제 지배자로 군림하고 싶으면은 그 안에 다양한 브랜드를 밀어서 가격으로도 맛으로도 다양한 층의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브랜드를 분화시켰어야지. 글로벌 스타벅스의 회생 방안이기도 하고 스타벅스 코리아의 회생 방안이기도 해. 그 결정을 왜 예전에는 못 내렸냐면 제살 깎아먹기라는 생각이 들었을 거야. 나 너무 잘 나가고 있는 스타벅스랑 강력한 IP가 있는데 이걸로 매장을 하나를 내는 것과 괜히 도전하고 모험을 걸어서 다른 브랜드로 매장을 하나 내는 것, 그러면은 포지션도 겹칠 수도 있잖아. 그거를 이겨내야 돼. 그 불안을 이겨내야 돼. 파크하야트를 런칭을 하면서 그랜드 하야트의 고객이 주는 걸 걱정 안 했을까? 됐겠지. 이걸 걱정해서 브랜드를 만들지 않고 하이엔드 시장까지 전부 다 점유하려고 그랬으면 그랜드 하야트가 성공했었을까? 안 됐지. 15만 원, 20만 원인데부터 시작해서 200만 원인데까지를 한 브랜드가 커버하려고 그러면 다리가 찢어졌어.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가서 결국 브랜드 문화를 이뤘기 때문에 하야트도 라인업이라는 게 생성이 될 수 있었던 거고, 중저가 브랜드, 그리고 이제 중고가 브랜드, 그리고 아예 하이엔드 브랜드, 그리고 캐주얼 브랜드, 네 가지의 사각편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브랜드를 어떻게 하면 잘 가꾸는지만 이제는 고민하면 됐는데, 호텔조차 그런데 커피는 더 심하지. 하이엔드 브랜드가 하나가 더 있고 저가 커피와 경쟁할 수 있는 대중적인 브랜드가 하나가 더 있고, 그리고 그 사이에 스타벅스가 있었어. 막 신세계 입장에서 이 스타벅스라는 IP 하나에 목을 매달고 모든 국민을 다 끌고 가려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제가 결정권자라면 한국에 잘하는 브랜드 모모스 같은 곳을 인수할 것 같아요. 이제 커피를 정말 잘하는 곳을 인수를 해서 그 브랜드를 키울 것 같아. 근데 영업이익이 작년에 반짝하고 올랐어. 그래가지고 스타벅스 이제 회생하나 이런 얘기를 나왔고, 스타벅스 회원권이나 상품권 관련된 판매가 훨씬 더 많이 늘었거든. 일단 현금이 먼저 들어오잖아. 수익성이 더 좋아진 건지 아니면은 이게 일시적인 건지는 향후 2, 3년간의 매출을 더 봐야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긴 해요. 그게 있었어요. 예전에 한 진짜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라도 신세계에서 하면 뭔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렇게 된 게 좀 아쉽고, 신세계가 무너지잖아? 그러면은 이마트가 무너진다는 얘기인 거고, 국내 사람들도 월마트 가야 될 수도 있어.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 전쟁에서 국내 유통들이 해외에 점유당하지 않게끔 지켜왔었던 사실 주요한 회사인 거고, 앞으로 잘했으면 좋겠는 거죠. 한 그릇에 담지 마. 다양한 수요층들을 한 브랜드 안에 전부 다 담으려고 하면은 리스크도 커지고, 네, 절대로 그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없어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두두 뚜루둔 뚜둔 뚜두
뚜루루루루루루루